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승미 순경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아동학대 그리고 예방 불편하기도 하고 쉽지는 않은 주제인데요. 그래도 여러분들의 관심이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아동학대 예방의 올바른 길에 대해서 저희 아빠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유아교육경영원장 김일태입니다. 저는 30년 동안 유아교육을 연구했는데 항상 어려운 것은 아동학대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시대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또 각자의 성격에 따라서 생각해야 할 것이 참으로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온라인을 통해서 받게 된 궁금증을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어릴 적에 부모님이 좀 많이 바쁘셔가지고 늘 늦은 귀가를 하시다 보니까 항상 동생하고 둘이서 밥을 먹었던 기억이 많아요. 그때 제가 할 줄 아는 음식이 없어가지고 항상 동생한테 계란 후라이만 계속 줬던 기억이 나는데요. 네. 그때 아빠, 엄마가 생각하면 참으로 미안한 것 같아. 정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아이들을 홀로 두어서는 안 되는데 그렇게 너무 미안하지만 방치한 느낌이 들어서 미안한 생각이 들어. 미안해, 승리야. 네, 물론 여러분 아동 학대에는 방임도 포함이 되지만 하지만 아빠가 저한테 늘 사랑한다 사랑한다 표현을 많이 해주셨고 또 제가 하는 모든 계획을 믿고 지지해 주셨기 때문에 방치한다고는 생각 안 했어요. 아버지 걱정 안 해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 네. 그렇게 생각해주면 진짜 고맙고 이 자리를 빌어서 미안하다고 생각한다. 그 승리야, 그때 어린 영상이하고 둘이 있을 때 기분은 어땠던 것 같아? 단둘이 있으면은 외롭죠. 가장 큰 건 외로움이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참 무서웠을 것 같아, 승리야. 승리야, 이 그림을 보면은 어떠한 생각이 드니? 이 그림 봐봐, 승리야, 한번. 약간 분노가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한데 이거는 무슨 그림이에요? 승리야, 이 그림은 아빠가 아동미술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을 당시 미술 심리 치료에 관한 연구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만났던 아이의 그림이야. 이 아이는 매를 맞는 아이였고 엄마가 아이를 며칠씩 집에 혼자 두는 것을 반복했을 것 같아. 그로 인해 13살임에도 사람의 관심을 상당히 낯설어하고 두려워했던 것 같아, 승리야. 그 학대 아동 마음속에 그런 스트레스나 좀 우울감 이런 것들이 좀 그림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렇지. 자기 얼굴을 그려보려고 했는데 봐봐, 뚜렷하지 않고 떨리는 손으로 그렸어. 평소에 긴장을 많이 하고 위축되었다는 거야. 그리고 손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타인간의 관계를 의미하는데 봐. 손을 그리지 않았다는 것은 소통의 의지가 없었다는 거야. 또 검은 손으로 자신의 얼굴을 막 가려버렸어. 자아 존중감이 낮고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 승리야, 이 그림이. 그러니까 학대 아동이 그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거기에서 오는 그런 답답함이나 우울이 선이나 색 이런 것들로 표현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래, 보통 아동 학대를 승리야 영혼 살인이라고 하잖아. 이런 아동 학대를 받은 그런 아이들은 청년기, 성인기를 거치면서 외상후 스트레스로 인해서 정신질환을 앓게 돼. 그러면서 무서운 것은 자살의 충동감이라든지 다른 사람을 살해하고 싶은 이런 생각까지도 들기 때문에 무서운 것 같아, 승리야. 네, 여러분 존속 살해범의 90%가 아동학대의 피해자라는 미국 연방수석 보고서가 발표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아이에게 학대를 가하는 그 순간이 부모가 우리 아이를 범죄자로 만드는 순간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시받고 냉대받고 욕을 듣고 자란 아이는 지능이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아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뭐 계획하고 추론하고 또 감정을 조절하고 하는 그 전두엽의 기능이 매우 떨어지게 돼서 결론적으로는 선천적인 DNA 문제가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를 제대로 케어를 하지 못해서 후천적으로 우리 아이들의 IQ 수준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 보면은 아이의 그 심리 상태뿐만이 아니라 뇌 발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단 말이야.
그래서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범죄라고 아빠는 생각해. 그런데 그 아동학대 피해자 부모들을 만나면은 이분들이 큰 오해를 하고 있다, 승리야. 오해요? 어떤 오해를 하고 있어요? 우리 가정에서는 아동학대가 절대 안 일어난다는 거야. TV에서나 뉴스에서나 나오는 일이라는 거야. 내가 아이한테 좀 소리 좀 지르고 윽박 지르는 건 있지만 내가 애들 잘 되라고 하는 거라는 거야. 자식 잘못 되기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냐는 거야. 이건 내 나름대로 훈육 방식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것은 착각입니다. 소리 지르고 윽박 지르고 손가락질하고 등짝 한 대 살짝 때리는 건 약자에 대한 학대라고 아빠는 생각해, 승리야. 네, 맞습니다, 여러분. 어른이 아니라 아이이기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부적절한 행동을 봤을 때 우리 부모님들께서 꾹꾹 참다가 욱하고 터져나오는 그 감정들, 그래서 소리 지르고 윽박 지르는 거, 물론 우리 부모님들의 그 답답한 심정은 저도 참 잘 알지만 올바른 훈육이라고 하기가 힘들지 않을까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철수야, 여기는 식당이고 식당에서는 이렇게 소리 지르면 안 돼. 한 번만 더 소리 지르면 그때는 먹고 있는 거 다 내려놓고 나갈 거야 라고 여러분들 명확하게 일단 기준을 제시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계속 행동을 반복한다면 즉시 그 기준대로 실행에 옮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식당을 나가면서 최대한 평정심을 찾고 단호하고 조용하게 단둘이서 아이에게 대화로서 학습시키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우리 아이들 정신 차리는 데에는 훨씬 좋은 방법이고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늘 아빠가 저한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대화가 핵심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아이는 소유물이 아닙니다. 내 아이니까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해도 된다는 그런 생각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조건 자식을 조금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요. 언젠가는 내 자식이 나를 이길 때가 오지 않을까요? 네, 이길 때가, 네, 맞아요. 사실 아빠가 처음에 제가 경찰이 된다는 것을 많이 반대하셨었는데 결국 자식인 제가 아빠를 이겼습니다. 그쵸, 아빠? 네. 네, 맞습니다. 저는 위험한 직업이라고 생각해서 반대를 했잖아, 승리야, 많이. 결국 우리 딸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멋진 경찰이 되었어요. 여러분도 언젠가는 우리 아이도 어른이 됩니다. 엄마 아빠가 됩니다. 우리 손에서 떠나보내야 됩니다. 언젠가는 떠나보내야 할 하나의 인격체로 생각하시고 부모의 욕심을 버리고 아이를 바라봐주면 좋겠다. 아빠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여러분 체벌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여러분, 체벌은 엄연한 신체적 학대입니다. 체벌을 당한 아이들이 내가 잘못해서 맞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반성하고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순간적인 그 아픔을 피하기 위한 짧은 효과일 뿐이죠. 그쵸, 아빠? 그렇지. 또 나아가서는 지금은 내가 약자니까 맞고 있지만 언젠가는 대갚아 주겠다는 분노, 모멸감을 아이들이 느낄 수 있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부부 관계를 더욱더 악화시킬 수밖에 없는 거야. 때리거나 윽박 지르거나 소리 지르거나 손가락질하거나 등짝 한 대, 꿀밤 한 대라도 때리지 말아 주십시오. 네, 여러분, 이렇게 학대하고 그리고 그 훈육의 기준이 정확히 뭐냐라는 말씀을 참 많이 물어봐 주시는데요. 그럴 때마다 아빠가 늘 하는 이야기가 있죠. 네. 네, 여러분 내로남불 누구나 잘 압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을 야, 성리야 조용히 해, 똑바로 안 해. 이렇게 했는데 다른 사람이 우리 딸한테 이렇게 했다면은 기분이 어떤지를 생각해 본다면은 답이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야, 부모가 아닌 어른으로서 이러한 아동 학대를 막기 위해서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되는 거야? 궁금한데? 네. 일단은 이제 아동학대를 여러분 목격했거나 의심이 들었을 때는 발빠른 112 신고만이 우리 아동학대를 발견하고 또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고 또 학대 행위자를 처벌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보통 남의 가정사에 끼어드는 것 같아서, 그리고 내가 오해를 했지만 막상 그게 사실이 아닐 수도 있어서 그런 것들 때문에 신고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지만 신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심만으로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이후에 우리 경찰이 학대가 아닌지 학대인지를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은 여러분 지금 화면에 보이는 아동학대 체크리스트를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여기서 비슷한 상황이 하나라도 발견이 된다면은 발빠른 112 신고로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신고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는 것과 꺼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보통 이제 내가 신고한 사실을 누가 알게 되는 것, 또 그로 인해서 또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들 때문에 좀 신고를 좀 꺼려 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신고자의 신분은 법적으로 철저하게 보호가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는 우리 신고자분들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고요. 가명으로서 조사를 받을 수 있고, 또 보복의 우려가 있다면 또 신변보호 신청을 통해서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잘 알았고, 그러면 신고를 하게 되면은 그 후에는 어떠한 절차가 이루어지는 거야? 네, 일단 신고를 접수를 하게 되면 그 이후에 이제 지구대 파출소 우리 지역 경찰분들과 아동학대 전담 경찰관이 신고 즉시 현장으로 함께 출동을 합니다. 그래서 아동의 그런 피해 정도나 범죄 혐의를 확인을 하고요. 아동 보호를 위한 응급 조치와 또 학대 행위자에 대한 임시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이런 학대 신고 내용을 지자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과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즉시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경찰과 지자체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입체적으로 우리 피해 아동들의 보호 지원을 위해서 힘쓰고 있다는 것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야기를 슬슬 마쳐보려고 하는데요. 네, 아빠 마지막으로 우리 부모님들께 한마디를 한다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훈육은 없습니다. 체벌은 아주 잠깐만의 효과를 주지만 우리 부모님들 잠깐만 우리 아이 키울 것 아니지 않습니까? 긴 호흡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우리 아이의 행동이 이해가 안 되고 통제 불능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왜 아이가 이런 행동을 할까? 한 번 더 돌아보는 인내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의 말과 행동을 바꾸면 우리 아이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제는 그 집의 그 아이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우리 아이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우리 아이들을 지켜보지 마시고 112 신고로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이상으로 대화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